안녕하세요. 저는 실화사연 구독자로 늘 애정하며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 사연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들 진짜 많던데 저도 그런 이야기 하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저희 시댁 쪽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상 곁에서 지켜보니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은 게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싶었어요. 오늘 그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야기 솜씨가 미숙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이 일은 저희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야기예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남편과 저는 8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둘은 국민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콧물 찔찔 흘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국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서로 잘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이이죠. 같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저 장난기 많은 남자애, 수줍음 많은 새침대기 여자애였는데 20살이 넘어 동창회에서 만난 우리는 너무 달라진 서로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까지 하게 됐어요. 짜잔. 얘들아, 나 시집 간다. 뭐야, 오승현. 너 진짜 강호랑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기로 했어. 너희들 내 결혼식에 다 올 거지? 당연하지. 이야,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여보 당신 사이가 되다니. 니네 인연도 정말 보통이 아니다. 8년이나 연애했으면 결혼까지 하는 거 당연하지. 승현아, 축하한다. 동창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자그마치 8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는 동안 30이 훌쩍 넘었고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종종 나왔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했었어요.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위의 친구들도 다들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지 저도 긴장감이 없었고요.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냐고 부모님이 걱정하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연이 아닌 거지 뭐 하고는 좀 태연하게 받아들인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때서야 저도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고요. 프로포즈를 받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그날 청혼한다고 멋지게 입는 자켓에 제 눈물 콧물이 다 묻어서 민망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한 지 8년 만에 34살의 나이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양가 어른들을 모두 알고 지냈어요. 명절이나 생신에는 찾아뵈어 인사를 드릴 정도로 가까이 지냈는데 그래서 결혼 전에 시댁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한 분 있었고 그분은 결혼을 일찍 하셔서 결혼 10년 차인 형수가 있었어요. 제 결혼 소식에 친구들이 제일 먼저 걱정해 준 게 손 윗동서와의 관계였어요. 강우 형 결혼했지? 형은 결혼 일찍 하셨대. 와, 그럼 형님 생기는 거네. 너 괜찮겠어? 괜찮아. 이미 인사하면서 지냈는데 뭘. 언니 성격 좋아. 그때는 결혼 전이고 결혼하면 얘기는 달라지지. 주위 언니들 보니까 동서지간에 사이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 나는 걱정하지 마. 언니 진짜 성격 좋아. 친구들의 걱정에 저는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언니는 절대로 사람 불편하게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결혼 후에도 제가 아는 모습 그대로였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었어요. 동서 어서 와. 신혼여행 재밌었어? 네, 언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그러니까 동서랑 한 가족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언니. 결혼 전부터 쓰던 호칭인 언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걸 들은 시어머님이 한 소리를 하셨지만 언니는 그런 저의 실수에도 따뜻하게 웃어주면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드라마나 사극에서 나오는 동서간 불화 같은 건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죠.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주방일에는 젬병이었던 저는
특히 명절이나 시열한 생신 같은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형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서툴어서 도움은커녕 일거리만 만드는데도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주는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집에서 외동으로 자라서 외롭게 컸는데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더 많이 따랐죠. 워낙 성격이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라 아주버님과도 사이가 참 좋았어요. 결혼 10년이 넘은 부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로맨틱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주버님네는 이제 아이 생각 접으셨대? 아마 그럴걸. 나도 그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서. 형님도 아이 갖고 싶으실 텐데 너무 가슴 아프다. 나도 왜 우리 형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속상해. 형님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전업주부였으면 우울증에 걸렸을걸? 분명 제정신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형님이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역할을 잘하는 데다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연봉도 꽤 된다고 했거든요. 부족함 없이 늘 여유로워 보이는 형님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임이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처음에는 자연 임신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험관도 해봤는데 매번 실패로 끝나고 도통 임신이 되지 않아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는 말에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날짜를 계산해보니 허니문 베이비더라고요. 정말 진짜 많이 기뻤는데 왠지 형님께 알리기가 어려웠어요. 이제나 저제나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다 알게 되었죠. 진짜야? 동서 애기 생겼어? 네, 형님. 동서, 내 눈치 볼 거 없어. 좋은 일인데 왜 주눅 들어 있어? 네. 미안해하는 저에게 형님이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해주시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형님도 저처럼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바람대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제 배는 점점 불러와 누가 봐도 임산부인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서 신혼의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태교에 돌입한 저는 아이를 낳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결혼했으니 아이 낳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남들 다 하는 일이니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임신으로 인해 따르는 고통이나 불편함들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겪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임신 후기가 되니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무엇 하나 내 맘대로 편한 게 없었어요. 얼른 출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가도 출산할 때 그 고통이 또 두려워서 계속 임신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정말 그때 저는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됐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한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위대하시고요. 10달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때의 감동이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프긴 정말 많이 아팠어요. 30시간을 진통하고 출산했거든요. 진통이 너무 길어져서 친정엄마가 수술하라고 하시는 걸 끝까지 버텨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말에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아팠고 힘들었는데 아이가 잘 태어났다고 하니 안심이 돼서 더 많이 울었어요. 남편도 어린애처럼 질질 짜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정말 볼만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모두의 환영과 관심 속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고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특출난 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관심을 받게 돼요. 바로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었죠.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이 아이를 보러 왔어요. 신생아실에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주버님의 시선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고, 유독 흥분된 표정의 아주버님을 형님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바라보고 계셨죠. 지수씨, 아무리 봐도 콩아리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이는 아기가 자기 아빠를 닮지 왜 당신을 닮아? 이 사람아, 콩일이도 우리 집시니까 당연히 큰아빠 닮을 수 있는 거지. 네, 아주버님. 확실히 송씨 집안 사람 같아요. 그렇죠? 콩아리 녀석, 앞으로 내가 진짜 많이 놀아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들을 예뻐해 주시니 너무 고마웠어요. 혹시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실까 내심 걱정이 됐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한결 마음이 편했고요. 다만 웃고 있는 형님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맘쓰냐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와 조리원에 태어나고서는 그런 사소한 걱정은 안 하게 되었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 하는 육아는 그야말로 멘붕이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 남 눈치 따위 신경 쓸 겨를도 없게 되더군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온 신경이 아이에게 가 있어 한동안은 시댁 일에는 신경도 못 쓰고 아이 키우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100일이 되고 100일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만 모아서 소소하게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도 오셨죠. 아이고, 우리 동현이가 큰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네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집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사장어른 눈겐도 그렇게 보이세요? 저도 조카지만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제 아들 같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아버님을 많이 닮았는데 제 아들도 그 피를 이어받았는지 비슷하게 생겨 보였어요. 남편을 많이 닮았지만 아주버님은 자기를 닮았다는 인사치레에도 기분이 좋아서 계속 아이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아이라도 계속 안고 있으면 팔이 아플 것 같아 내려놓으시라고 해도 굳이 계속 안고 계시면서 아이를 살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곁에 형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 대접할 음식 차리는 것을 도와주고 계셨고요. 둘의 모습에 시어머님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셨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장남이 자식이 없이 있는 모습이 허전해 보이셨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별 수 없는데요. 식구들의 도움으로 아이의 100일 잔치는 잘 치루었지만 그날부터 복병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과 2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아주버님이 매주 아이를 보러 찾아오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챙겨주신 반찬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어요. 아주버님, 제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일부러 오셨어요? 괜찮아요. 지나가는 길인데요, 뭘. 온 김에 우리 동현이도 보고요. 동현이는 뭐예요? 아, 좀 전에 우유 먹고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요? 동현이 얼굴 한번 볼까? 그렇게 오신 아주버님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가셨어요. 퇴근한 남편이 오고 저녁을 먹고 아들 목욕까지 시키는 걸 다 보시고 기어이 본인이 아들을 안아 재우시기까지 했죠. 신기하네요. 아주버님한테 안겨서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놈 너무 이뻐서 집에 있어도 아른거려 못 있겠어요. 재수씨, 나 동현이 보러 자주 와도 되죠? 그럼요. 그러세요, 아주버님. 집에 오신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독방 육아하는 것보다는 도와주시는 게 훨씬 나아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말이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말 매주 주말이며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주중에도 일부러 뭐라도 사들고 오셔서는 아이와 한참 놀다 가시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자꾸 횟수가 늘어나니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명색이 시아주버님인데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있을 수도 없고 주말이면 남편과 오붓하게 셋이서 시간 보내고 싶은데 어김없이 아주버님이 끼어 있으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형님도 신경이 쓰였어요. 아이가 예뻐 죽는 남편을 곁에서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눈치까지 보게 됐으니 점점 지치더라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희 아들을 정말 물고 빠셨거든요. 좋다고 그러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님이 한 소리를 해주었죠. 에휴, 정우야. 아무리 조카가 예쁘도 그렇지. 둘째가 얼마나 불편하게 있니? 안 그래도 애 본다고 정신이 없을 텐데. 네 동생네 자주 가지 마. 재수씨, 불편했어요? 네? 아니요. 거 봐요. 재수씨는 괜찮다는데. 인서가 언제 철들래? 시어머님의 잔소리를 듣고 나서는 평일에 찾아오시는 일은 줄었어요. 대신 주말마다 오셨고 저희가 선약이 있을 때는 저녁이라도 오셔서 꼭 아들을 보고 가셨어요. 아주버님의 유별한 조카 사랑은 쭉 이어졌고요. 워낙 자주 찾아오시다 보니 아들도 얼굴이 익숙해져서는 큰아빠한테 곧잘 안겨있곤 하더니 저들이 다 되어갈 즈음에는 아들을 아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재우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숙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재운다고 하니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밖에서 재운다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육아를 같이 해서인지 남편보다 더 아이를 잘 보는 시숙이니 그런 걱정은 말라고 했지만 저도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평범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희 아들인데 마치 본인 아들인 것처럼 하시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도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별 수 없이 제가 한 수 접고 갈 수밖에요. 조카를 향한 아주버님의 사랑은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유별난 사랑도 차츰 끝이 있더라고요. 서서히 저희 집으로 발걸음을 줄이시더니 한 달에 2번 정도 놀러 왔다가 아들을 보고 그날 집으로 가시게 되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평범한 큰아빠의 행동을 하시니 안심이 되었어요. 흡사 집착 같은 짝사랑이 끝난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뒤 형님에게서 커피 한잔 하자는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둘이 보는 거라 저도 반갑게 자리에 나갔죠. 동서, 잘 있었어? 형님, 밖에서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나야 뭐 일하고 집에서 쉬고 일상이 똑같지 뭐. 그러셨구나. 집에 한번 놀러 오시지 그러셨어요. 요즘 통 안 오셨잖아요. 한번 갈게.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는 중에도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 형님의 모습에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형님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셨어요. 동서, 나 이혼해. 네? 이혼이요? 왜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화들짝 놀랐고 영문을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형님은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사람이 바람이 났어. 근데 같이 바람핀 상대가 임신이래. 네? 임신이요? 형님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울음을 찾아내는데 터져나오는 소리에 제 가슴이 더 미어지더군요.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둘이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울음을 그치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골프 동호회를 얼마 전에 가입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라고 하더군요.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술김에 잠자리를 하게 됐고 그게 임신까지 됐다면서 형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비셨대요. 자식이 없는 아주버님은 상간녀가 임신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형님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떻게 형님에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주버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형님, 이렇게 물러선다고요? 그동안 형님이 시집 와서 어떻게 했는데 이건 아니죠. 고소해요. 그냥 쉽게 이혼해주면 안 돼요. 동서, 나 지쳤어. 사실 그 사람 동선의 집에 찾아갈 때마다 나 너무 비참했어. 이제 그렇게 안 살래. 내 인생 너무 소중해서 더 이상은 힘들게 하기 싫어. 나도 사랑받으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 그 첫걸음이 이혼이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어요. 결국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무덤과 같은 시간이었고 버텨내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면서요. 그리고 몇 주 후 형님은 이혼 도장을 찍고 마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더군요. 이미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상간녀의 뱃속에 아주버님의 씨가 들어있다고 하니 시어머님도 생각이 많아 보이셨고요. 그렇게 송씨 집안의 맏며느리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주버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저보다도 어린 형님이 들어오게 되었죠. 정말 착하고 착한 우리 형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찬 상간녀는 교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바로 한 두 사람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식은 올리고 살아야 된다며 상간녀가 생떼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형님이라는 걸 저에게 유세라도 부리듯 처음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저에게 말을 놓았어요. 내가 형님이니까 말라도 되지? 동서도 적응이 안 되겠지만 내가 임신해서 말이야. 당분간 서로 불편하더라도 내 앞에서 조심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고 상간녀 주제에 아기 가진 걸 유세 떠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어요. 하는 짓이 예뻐도 보통 예뻐야 말이죠.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채기가 느껴지는데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 부부를 찢어지게 하고 10년 동안 쌓아올린 결혼 생활을 모두 무너뜨린 장본인을 앞에 두고 보는데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드는데 떠나간 형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도 안 됐어요. 또 서운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님의 태도였어요. 이미 애아빠가 돼서 눈 돌아간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마치 아주버님이 초혼이신 마냥 그 상간녀를 반기고 챙기는데 제가 다 배신감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만약에 나도 형님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내 자리에 새로운 여자를 반기겠다 싶어서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그런 제 속마음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고요. 나 이번에 어머님 새로 봤어. 형님이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데 마치 형님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대하시잖아 어머님이. 어쩌겠어. 이미 둘이 합의해서 이혼해버렸는데. 어머니도 많이 서운하시대. 아무리 그래도 이혼 도장까지 찍고 나서 어머님께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형님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그럼 어떡해. 아주버님이 떡하니 밖에서 아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괜히 저희만 아주버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아니, 시부모님도 혼란스러우셨겠죠.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움은 감춘 채 세 사람을 맞이하셨겠지만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을 한 아주버님은 이러쿵저러쿵 말없이 해야 할 일을 하실 뿐이었어요. 본인이 다 일을 벌려놓고선 멍하니 혼이 나간 사람처럼요. 저는 그런 모습조차도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가 벌린 일인데 왜 본인이 상처받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증스럽게 말이에요. 새로운 형님은
상간녀는 상잔이 따로 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시댁에 있는 모든 행사에서 열애였어요. 명절이나 제사도 마찬가지. 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대체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아주버니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었어요. 걔는 오늘도 안 온다니?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가 봐요. 원 세상에. 임신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한다니? 보자 하니까 아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성의 없는 맏며느리의 행동에 시어머님도 점점 화를 내셨어요. 말로 뱉지는 않으셨지만 형님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았고 푸념 같은 어머님의 혼잣말에 아주버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화기애애하고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없었어요. 사람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주버님도 표정이 많이 없어지셨고 새로운 부인과 좋은 건지 나쁜 건지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차곡차곡 흘렀고 드디어 송씨 집안 장손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상간녀는 아들을 낳았고 시댁에 장손이 낳아줬다는 명분으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조리원에 인사를 갔는데도 제왕 수술한 자리가 불편하다며 밖에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몰상식한 행동 거지는 익히 알고 있어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 수술한 것도 아닌데 모조리 유세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자식을 보셨네요. 고맙습니다, 재수씨.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인데. 아직 어려서 그래. 집에 가서 같이 지내다 보면 금방 내 자식이라 싶을 거야. 동현이 때는 안 그랬는데. 동현이는 조리원에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내 자식같이 그랬는데.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해야 할 사람이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식을 보고 싶어서 조강지척까지 벌인 사람이 막상 자기 자식 앞에 웃지를 않았으니까요. 제가 조리원에 있었을 때 저희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과 아주 상반되는 모습이었어요. 조리원에 퇴소한 후에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고 듣기로는 상간녀의 친정엄마가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 못해서 친정엄마가 대신 아이를 돌본다는 소리였어요. 잠시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집을 처분하고 완전히 합가를 했다는 소리에 헛웃음조차 나더군요. 아주버님이 물주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 전부 아주버님이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통쾌하기도 했어요. 왜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겪어보면 뼈저리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장소는 100일을 맞았고 100일 잔치를 집에서 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짜에 맞춰서 아주버님 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멋들어지게 차려놓은 백일상과 파티장을 연상시키는 드레스 복장에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100일 잔치 주인공이 아이가 아니라 상간녀 같더라고요. 애 낳은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몸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임신 전의 몸매로 돌아간 듯 날씬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동서. 동욱이 100일 축하드려요 형님. 고마워. 선물은?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지? 대뜸 가져온 선물해 달라고 하는 상간녀. 참 뻔뻔하고 교양 없는 게 어쩜 가정교육을 이렇게 받았을까 싶더군요. 그 가정교육을 시킨 장본인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분주했고요. 자기 엄마를 어쩜 저리도 도우미처럼 부려먹을까 싶은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사돈인 저희 시어머님이 그 친정엄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송씨 집안 장손의 100일 잔치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이가 작은 행동만 해도 어른들은 까르르 넘어갔고 순둥이인지 잘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날의 주인공인 아이를 가만히 보는데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자기야, 근데 어찌 동욱이는 송씨지만 핏줄로 안 보인다. 그치? 그러게. 형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 형님 얼굴도 없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시아버님의 강력한 유전자로 남편과 아주버님, 심지어 아들조차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주버님의 아들은 전혀 닮은 곳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고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고 보면 볼수록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낯설 얼굴이었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뒷정리를 위해 저희는 남아서 일손을 거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고 가라고 권했고 웬일인지 상간녀도 그렇게 하라면서 저희를 붙잡더라고요. 처음으로 하는 제안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워 그날 자고 가기로 하고 저녁에 간단하게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가 자고 가기로 해서 상간녀의 친정엄마는 오랜만에 외박을 하기로 해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처음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거라 상당히 낯설더군요. 그 여자를 마주보고 있는 것도 편하지 않았고요. 맘 같아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남편 생각에 또 매정하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참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간단히 술상을 봐서 둘러앉은 네 사람. 아이들을 재우고 술자리를 만들었기에 집이 조용했죠. 이제 진짜 육태다. 동욱이 밤잠 잘 자요? 아직. 밤에 몇 번 깨는데 금방 잠들어. 그래요? 이제 100일인데 잘 자는 편이네요. 효자네요, 동욱이가. 그런가?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벌써부터 의젓한 모습이 보인다니까? 동욱이 지 아빠랑 판박이지 않아? 아주버님과 판박이라고 하는 상간녀의 말에 허색하게 웃었어요. 대체 어딜 봐서 아주버님과 닮았다고 하는 건지. 억지처럼 말을 했지만 기분 나쁠까봐 적당히 대답하고는 넘어갔어요. 형님과 헤어지고 재혼하고 출산까지.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동안 형제끼리 술 한잔 제대로 못했기에 금세 술자리는 무르익었고 4명 다 술이 빠르게 취해갔어요. 근데 형님, 몰수 하시는데 이렇게 술 마셔서 어떡해요? 아, 걱정 안 해도 돼. 나 몰수 안 해. 네? 안 해요? 분명 몰수유한다고 들었는데 또 안 한다니.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리둥절하고 있자니 상간녀가 추가 설명을 하더군요. 어머님이 몰수야라고 성하셔서 점수 따려고 그렇다고 한 거야. 근데 조리원에서 오자마자 바로 분유 먹였어. 어머님도 그렇지. 내 자식 뭘 먹이든 무슨 상관이신지. 요즘 분유도 잘 나와. 영양이 골고루 딱딱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힘들게 모유수를 왜 해? 그리고 모유수유하면 가슴 다 망가지는 거 알지? 내가 미쳤어? 그 짓을 하게? 상간녀와 술자리는 처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댁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그날 술을 먹은 덕분에 본성이 제대로 나오더군요. 대체 아주버님은 이 여자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바람까지 피우신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상간녀는 술이 취했고 아주버님이 그만 먹으라고 말렸지만 무슨 기분이 그리 좋은지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술을 마셔댔어요. 결국 완전히 취해버렸고 그 타이밍에 아이가 잠에서 깨 울어댔어요. 동욱이 좀 보고 올게요. 와이프 좀 챙겨줘요. 술 더 안 먹게 해줘요. 술은 절대로 먹이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방에 들어가는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은 숙취해소제로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와 상간녀 2사람이 남았죠. 나 결혼 전에 좋다고 따라했다는 남자 진짜 많았어. 비싼 선물도 많이 받고. 나 진짜 잘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쉬워. 이렇게 애 낳고 아줌마가 될 줄은 나도 몰랐지. 그리고 결혼해보니까
저 남자 진짜 별 볼 일 없어? 만취해서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지 아주버님의 뒷담화를 시작한 상간녀. 그리고 자기의 연애사를 자랑이라는 듯 떠벌리는 모습에 혀가 끌끌 차였어요.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우리 형님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다시 화도 났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자니 싫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바로 화제를 전환했어요. 아주버님이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생각나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했던 건데 그 질문이 마음에 들었는지 신나게 떠들어내는 상간녀를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골프 회원길이라 몇 번 뒤풀이 자리에서 술 한 잔씩 했다는 둥, 단정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끌렸다는 둥, 들으면 들을수록 형님 생각이 났어요. 아닌 말로 상간녀의 회상 속의 남자는 분명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상간녀와 했으니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지금 남편과의 특별한 추억이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형님은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왔어요. 결국 듣기가 싫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하룻밤을 보내고 애인이랑 헤어졌어? 애인이랑 헤어졌어. 그러니까 아주버님과 바람이 났을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는 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머리를 치는 것처럼 번쩍하더군요. 어쩌면 아이가 아주버님 씨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레 상간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진짜 잘 나갔나 봐요. 어머, 부러워라. 저는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했거든요. 에이, 동서 나이 헛먹었네. 남자는 자고로 여러 것을 만나봐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요. 형님을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형님, 동욱이 있잖아요. 아빠가 아주버님 맞죠? 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져놓고 상간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내 질문을 덥석 무는 상간녀. 있잖아. 내가 동수한테만 얘기해줬는데 실은 우리 동욱이 정호 씨 얘기 아니야. 몰랐지? 저 얼굴 가까이에 입술을 갖다 대고 드디어 비밀을 밝히는 상간녀. 아주버님 시간이라는 고백을 들으며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희열이 느껴졌어요. 그럼 그렇지. 아주버님의 이 발칙한 상간녀에게 속아서 중앙지처를 버리고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것도 모른 채 남의 자식을 금지오겹 키우는 모습이라니.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알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나타났어요. 야,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당신 뭐야? 이거다! 조카를 재우고 있는 줄 알았던 아주버님이 나타났고 우리가 나눈 얘기를 다 들었는지 갑자기 흥분해서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침을 튀기며 다시 말하라고 상간녀를 다그쳤고 앞뒤로 정신없이 흔들리는 통에 상간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는 급하게 아주버님의 팔을 잡으며 말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내가 뭘? 자식도 없는 인생에 아들 낳아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돌아왔어? 내 자식이라며.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했는데. 아주버님은 상간녀의 멱살을 놓고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형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열하기 시작하더군요. 예은아. 아주버님, 진정하세요. 아주버님. 저는 급한 대로 아주버님을 달랬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상간녀가 구역질을 하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바로 옆에서 먹은 걸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내고는 골아떨어진 상간녀. 한 사람은 드러누워 울고 있고 한 사람은 토하고는 잠들어버린 상황. 저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어쩌지를 못하고 서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 갔던 남편이 들어왔어요. 뜻밖의 장면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뭐라 말도 못하고 눈으로 저에게 묻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 말도 못하고 고개만 가로저었고요. 그날 그렇게 모든 비밀이 탄로가 나고 아주버님은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시댁도 발칵 뒤집혔고요. 시어머님은 충격에 쓰러지셔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나중에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이 아이만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우자고 하셨대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미 지친 형님이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주버님도 이혼을 받아들이신 거고요. 상간녀에게는 애당초 애정도 없었는데 아이 때문에 결혼까지 감행했던 아주버님은 결국 모든 걸 잃고 마셨어요. 상간녀와는 결혼 무효 소송으로 관계를 끝내버렸어요. 친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고 그 아이도 상간녀가 데리고 가버렸죠. 위자료 청구도 했는데 여자가 돈이 없다고 버텨서 그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용기를 내 형님을 찾아가셨는데 형님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라도 인연을 끊었을 것 같아요. 배신 전문에 이기심이 전부인 남자와 누가 다시 시작하고 싶겠어요. 평생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말이에요. 형님은 이혼을 해서 송씨 집안을 떠났지만 저와는 계속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드디어 형님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도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과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형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배신과 억울함 때문에 서럽게 울었던 형님이 기쁨의 눈물을 흐리시는 걸 보고 꼭 행복하게 사시라고 빌어줬어요. 재혼하는 그분은 부디 형님을 끝까지 품어주시길 간절히 빌었어요. 형님의 임신 소식과 더불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자식을 계속 가지지 못했던 이유가 실은 우리 아주버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자인데 상간녀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패망한 사람이 저희 아주버님이에요. 형님과 재결합을 원했던 아주버님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세요. 상간녀에게 당한 배신이 컸던 모양인지 그 뒤론 여자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오매불망 형님이 돌아오기를 혼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마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신과 결혼 소식을 전할 수 없어서 모른 채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도 이제는 마음 접고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